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컬러는 블랙 컬러고요. 네, 우선 이 차에는 스마트 도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문이 잠기고, 하지만 2열 도어에서 손을 넣으면 열리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열 도어에 있는 이 스마트 도어 기능을 통해서 문을 열 수가 있는데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차를 처음 받아서 이제 주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오묘해요. 이제 항상 좀 차를 빌려서 하거나 차를 받아서 이제 시승을 하다가 오늘 정말 제 차로, 그것도 정말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차로 리뷰를 이제 진행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제 색다릅니다. 정말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사실 이제 구매 비용 같은 걸 이제 고려했을 때는 이제 2.5 가솔린이 이제 하이브리드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쟁력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하이브리드는 다소 좀 비싼 편에 이제 속하잖아요. 그리고 대기 기간도 좀 이제 긴 편이고요. 근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의 이제 경제성은 이제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이 2.5에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출력의 답답함을 하이브리드로는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0만원, 아니 1000만원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이 하이브리드 차에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출력, 그리고 중저속에서의 이런 정숙성, 제가 제 차를 한번 구매를 할 때 그런 좀 감성적인 포인트도 분명히 이제 고려를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야말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아주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네, 목적지까지 제가 지금 510m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연비는 12.2가 나왔고, 지금 에어컨은 제가 3, 그러니까 22도에 이제 3단계로 했습니다. 약 5.5km를 주행을 하면서 이제 에어컨 3단계로 22도로 맞춰놨을 때 연비는 이제 12.2가 나왔습니다. 도심 주행하면서 이 준대형 차체를 12.2 연비를 기록하면서 주행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매력 있는 그런 연비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연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렌트카로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이제 선택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의 이제 패밀리카가 이제 볼보 XC 이제 사고입니다. 제가 그 차를 이제 주문하고 실제 받을 때까지 이제 딜러분한테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6개월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뭐 그까짓 거 뭐 기다리고 말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막상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새로운 차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6개월이라는 게 결코 짧지 않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정말 비용적으로 환산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긴 시간이라는 걸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랜저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눈여겨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제 비즈니스 이제 세단으로 하나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국산차가 빨리 나오느냐? 사실 지금까지 제가 그랜저가 늦게 나온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딱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딜러분께서 약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홈쇼핑을 이제 보는데, 이제 장기 렌트카라는 상품을 이제 알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장기 렌트카 상품이 뭔지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렌트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선구매한 차량이 있어서 고객들이 주문했을 때 딜러사에서 주문한 것보다 훨씬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자동차계의 로켓 배송이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렌트카면 과연 이게 실제로 구매했을 때보다 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렌트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데, 저보다 이 하이브리드 차를 오래 경험한 이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친구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K7 하이브리드를 몇 년째? 4년째. 4년째.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리프트 나오기 전에 이제 2017년 1월 달에 출고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랜저 하이브리드 산다고 했을 때 너는 좀 어떤 이제 기분이었어요? 하이브리드를 2017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떤 이제 도전적인 어떤 선택이었는데 실제로 이걸 타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면은 기름값을 아끼는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운전하는 재미와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돈보다도 감성적인 측면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득인 선택이다.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뭐 나한테 이제 하이브리드를 추천한 게 친구 중에 또 한 명이니까 너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특히 또 이제 렌트카를 요번에 또 이제 내가 했잖아. 그리고 너는 렌트카를 내가 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 나도 이제 렌트카를 타고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이 렌트카라는 거를 참 이해를 못했어. 아니 왜 도대체 내가 사는 거보다 남이 산 게 이제 당연히 비쌀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고 실제 요즘 보면 이제 길 가다 보면 이제 허하호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 옛날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뭐 다 대기업의 임원들은 난 그걸 이제 나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나도 우연찮게 이제 홈쇼핑 광고를 보고 그게 노출이 됐던 건데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던 거지. 하호호, 이거 사실 렌트카 구매하면서 되게 내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 분명히 그런 거 있었어. 하호호가 내 번호판에 달린다는 게 되게 약간 좀 찜찜한 것도 있는데, 요즘에 어때? 그런 거 좀 많이 봐? 번호판? 이게 하호호가 또 너무 많아지면서 희석되는 것도 그런 거 있어? 진짜? 이제 법인 고객들이 전부 다 렌트카를 타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도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뭐 임원들이 타고 있고 뭐 이렇다는 거. 실제로 내가 듣기로는 그 호텔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게 좀 속된 말로 민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민도를 볼 때 뭐 BMW 3 시리즈 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렌트카가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좀 큰 회사 임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레 파킹을 해보면은 고객을 대할 때나 이럴 때 보면 훨씬 더 민도가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2016년 정도부터 원래 기존의 렌트카는 다 허자였는데 하호가 나왔어. 하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처음 특히 이제 하는 좀 예측을 하는데 호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구만. 그래서 나는 호로 뽑았거든. 내 차 이번에 산 것도 딱 호야. 그래서 잘 몰라. 특히 여자들이. 오케이. 근데 요번에 내가 이거 산 거야, 이거. 어때? 뭐 좀 많이 흔해졌지, 사실 이제 그랜저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그랜저라는 게 어떤 네임 밸류가 아직도 좀 대단해가지고 그 요즘도 보면 광고를 뭐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아들이 오는데 성공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방송을 하잖아. 나는 그래서 이 그랜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제 그랜저가 옛날에 비해서 분명히 급이 많이 낮아졌는데 또 사람들의 인식은 그랜저가 아직도 옛날에 기암급이었던 시절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능 용도로 쓸 수 있는 차다.
소나타를 골프장에 좀 끌고 다니면 약간 좀 이상해요. 근데 그랜저는 소나타랑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외제차랑 있어도 뭐 그렇게 위화감이 없는 거지. 뭐 트렁크도 굉장히 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공간감 이런 것까지 모두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나는 솔직히 만능차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는 사실은 K7을 샀거든. 나는 왜 K7을 샀는지 알아? 모르겠어. 지금 그랜저를 사면 다음에 제네시스를 사야 될 수도 있어서 2017년에 나는 K7을 사고 다음에는 그랜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네시스를 가겠다. 이제 좀 그런 전략으로 K7 샀던 거지. 사실 나도 근데 그때는 그랜저를 더 사고 싶었어. 어쨌든 뭐 이제 렌트카 그 비용적인 측면 뭐 그랜저 진짜 요거 나도 뭐 잘 선택한 거고 오늘 내가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사실 너한테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오고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을 때 너가 나한테 좀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렌트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메리트가 좀 있지. 뭐 했지만 나도 뭐 이게 초기 비용이 난 일단 초기 비용이 없다는 게 되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다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할부 상품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할부는 아무리 할부를 많이 해도 보면 이제 뭐 취등록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렌트카 같은 경우 내가 타보니까 그러니까 매월 요금만 내고 탈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지.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할부 구매와 장기 렌트 구매를 비교를 해보니까 장기 렌트 구매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소개해 드려야 하지만 딜러분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3.3 프리미엄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일단 초기 등록 비용 그리고 차량 탁송로,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등이 이제 다 빠지게 됩니다. 물론 4년 뒤에 차량을 인수할 때 1,3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4년을 운행했을 때 381만 3,265원이라는 그런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렌탈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만에 하나를 고려해도 렌트 구매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렌트로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매를 이제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느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